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한국사회 이해 기본 37과부터 43과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고해 드린 대로 바로 역사 부분입니다. 아주 광대한 고조선부터 최근 역사까지를 다 다루고 있는데 신화에서가 조금 더 많이 다루고 있고요. 기본은 조금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37과는 한국의 역사에서 이제 고대사, 가장 옛날의 역사,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나오는 것이 37과입니다. 그래서 1번 다음 중 한국 역사의 흐름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래서 한국의 처음 시작은 고조선, 그리고 나서 삼국시대, 삼국시대의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요.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의 흐름 부분에서 고조선 건국 누가 단군 왕검이죠. 그 다음에 삼국시대가 있고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고려를 건국하죠. 고려는 누구?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 그 다음에 조선은 누구? 태조 이성계. 그렇죠. 일본의 강제 합병을 당하죠. 1910년부터 1945년, 35년간 일제 강점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그 중간에 있죠. 1919년이 되겠고요. 주권 회복 1945년 8월 15일 해방, 독립 이런 표현을 쓰죠. 그다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 흐름 중에 연도를 알아야 되는 거는 일본 여기서부터는 간혹 연도가 나옵니다. 2번 다음 내용 중 고조선의 8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조선 한국의 최초의 국가인데 여기에도 법이 있었다고 하네요. 한서지리지라는 책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을 다치게 한 자는 똑같이 당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니고요. 사람을 죽이면 사형, 죽음은 죽음으로써 이렇게 한 거죠.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보면은 고조선에는 법이 굉장히 엄격했고요. 그 다음에 신분사회가 있었구나. 노비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니까 신분사회였다, 계급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3번 다음 중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조선을 세운 사람 단군왕검입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그러니까 기원전, 기원후, 기원 전에 세워진 나라이고요. 최초의 나라.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환웅이 내려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 건국 신화죠. 단군 신화에 의해서 그 세워진 날이 10월 3일입니다. 고조선에 관한 건국신화는 한서지리지에 전해지고 있다. 아까 한서지리지에 나온 것은 8조법이고요. 건국신화는 삼국유사, 고려시대 이련이 작성한 삼국유사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단군신화라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건국신화. 그래서 그죠? 저기 곰과 호랑이가 있었는데, 호랑이는 이제 사람이 되고자 했으나 곰이 이제 참아서 곰이 이제 사람이 돼서 환웅과 이제 아이를 낳아서 그게 누구냐? 단군이 된 거죠. 이런 단군 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팔조법을 통해 고조선 사회가 매우 엄격했음을 알 수 있다. 아까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고
없고, 그렇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을 당하고 이런 걸 보니까 매우 엄격했다. 맞습니다. 이제 38과로 넘어옵니다. 한국의 역사 중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시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삼국 중 가장 일찍 국가로서의 모양새를 갖추었다. 가장 늦게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676년 한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었다. 그래서 통일신라 이렇게 말한 거죠. 고구려 여기 있었고요. 백제 여기 있었고요. 신라 여기 있었는데 신라가 이제 통일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엔 고구려가 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통일신라 이후 설화벌을 수도로 삼고 더욱 발전하였다. 그래서 설화벌 어딘지 아시겠어요? 경주입니다. 경주. 경주에 그래서 신라에 대한 유적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불교를 장려하여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등 불교 문화를 꽃 피웠다. 네, 맞습니다.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신라의 장보고가 완도에 뭐를 설치했냐면 청해진을 설치했고요. 청해진은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38과 마지막, 다음 중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나라이다. 한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나라 고조선입니다. 화랑도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였죠. 대조영이 세운 나라 바로 발해입니다. 광개토 대왕이 나온다면 이것은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2번이 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대조영이 세운 나라였죠. 그래서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들. 아까 이제 제가 언뜻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좋았을 걸 이랬는데 이제 고구려가 이제 신라에 망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만주, 지금은 이제 중국 땅이죠. 만주에 세운 나라 발해입니다. 바다 동쪽의 큰 나라라는 뜻으로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습니다. 백제와 발해가 함께 있던 시대가 아니라 신라, 그러니까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던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고구려를 계승하여 씩씩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갖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39과로 넘어갑니다. 39가 바로 고려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웠다. 고려를 세운 사람 왕건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맞아요. 코리아, 그죠? 고려 비슷하죠? 코리아라는 한국 영어 명칭이 고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려는 양반이 아니고요. 귀족 중심이 된 유교국가 아니고요. 불교국가입니다. 그래서 양반이 중심이 된 유교국가는 바로 조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려에 발달된 공예품이 다른 나라로 많이 수출되었는데 고려청자가 대표적입니다. 고려청자 굉장히 멋집니다. 지금 봐도 어떻게 이렇게 상감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멋있게 그리고 만들기 힘들게 그렇게 굉장히 훌륭한 작품입니다. 도자기를 봤을 때 고려는 청자, 푸른 빛을 띈다고 해서 청자죠. 조선은 백자, 하얀색 이렇게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고려와 조선의 다른 느낌의 도자기. 다음 중 직지심체요절 고려의 유명한 작품이죠. 직지심체요절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활자보다 78년 앞섰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충청북도 청주 흥덕사라는 절에서 찍어냈습니다. 현재 어디에 있느냐? 한국에 있지 않고요. 프랑스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개화기 때 프랑스에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없습니다.
아래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고려시대에는 외세에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려 사람들은 고려는 무슨 종교? 불교. 그죠? 고려, 불교, 조선, 유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의 힘을 통해 외적을 물리치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고려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무판에 새긴 무엇? 팔만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2번이에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인물은 이제 고려시대 마지막 고려의 신하, 충신에 대한 이야기네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개성의 선주교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이제 태조 이성계에 이제 반대한 세력인 거죠. 빈민을 구제하고 유학을 보급하였다. 바로 고려의 마지막 중신 정몽주입니다. 그래서 정몽주가 이제 정몽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단심가. 그래서 하여가에 대항해서 정몽주는 이렇게 말을 했다. 최영 장군 뭐를 돌같이 하라 이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정몽주입니다. 장보고 아까 기억나시나요? 네, 채무서는 화약을 만든 사람이고요. 최영 장군입니다. 40과는 조선에 이제 조선으로 넘어왔어요. 아까 고려가 멸망하고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제 조선을 들어왔는데요. 조선하면 이 종교, 그죠? 그래서 조선의 종교 바로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약간 가치관에 해당이 된다 이런 표현도 많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조선 왕의 시조인 태조부터 철중까지의 기록, 왕의 기록이죠. 그래서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다음 중 조선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의 도읍지는 한양이다. 맞습니다. 한양 지금 서울입니다. 그래서 사대문 뭐 이렇게 있고 우리 뭐 경복궁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에. 네, 거기가 바로 한양입니다. 조선은 한반도 최초의 통일국가이다. 기억하시나요? 한반도 최초의 통일국가 바로 통일신라였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조선은 고려와 달리 양반이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럼 고려는 바로 귀족이었죠. 조선은 천민, 상민, 중인, 양반으로 구분되는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도 신분제가 있었고요. 조선에서도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41과로 넘어가네요. 41과는 이제는 조선의 변화와 일제강점기, 그래서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의 조선, 이때 조선은 일본과 중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병자호란 뭐 이런 게 있었죠. 백성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새로운 학문, 그러니까 유교에 조금 반대되는, 유교는 이제 실생활과는 조금 관계가 없어가지고 이런 새로운 학문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실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실학자죠.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은 농사짓는 땅은 농민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농사짓는 땅은 누가 가졌나요? 양반이 가졌었다는 거죠. 19세기 말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죠. 흥선대원군은 서양의 어느 나라와도 교류하지 않는 배회 정책, 그래서 이제 척화비를 세우기도 한 그런 인물입니다.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과거 한국은 식민지가 된 거 어딘가요? 일본이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며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1919년 우리 기억하시나요? 3월 1일 3.1절이죠.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시위를 이끈 사람 바로 유관순입니다. 그때 1919년에 이렇게 3.1 운동이 이어지고 나서 임시정부가 세워졌거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에 세워졌고요. 중국 상해, 그 다음에 초대 주석이 바로 이 사람 백범 김구입니다. 백범 김구는 임시정부를 세우고 임시정부의 이제 주석이고 대표적인 한국의 독립운동가이고 백범일지를 남겼습니다. 일기예요. 그래서 백범 김구, 그다음에 유관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입니다. 다음 중 일제강점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로 많은 한국인들이 고통을 겪었다.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국 상하이에 1919년에 세워졌습니다. 만주 지역에서는 일본군에 맞서 독립군이 활동하였다. 아까 만주 기억하시네요. 아까 발해가 있었던 지역. 그렇죠. 1948년 8월 15일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았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해방된 날, 그죠? 독립을 맞은 날 1948년 아니고 1945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 8월 15일을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해방된 것과 이 정부가 세워진 두 날을 기억하는 게 광복절입니다. 이제 42과로 넘어오네요. 42과 한국의 인물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화폐, 지폐, 종이돈이죠. 종이돈에 누가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1,000원에는 누가 나와 있나요? 퇴계 이황. 퇴계라는 말은 우리가 호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황이라고도 부르지. 이황은 이제 이름이에요. 앞에 옛날 이제 어렸을 때 불렀던 그런 호를 꼭 많이 붙여줍니다. 그래서 퇴계 이황, 율곡 이이, 그다음 만원권 세종대왕, 신사임당, 5만원권과 5천원권의 관계, 신사임당이 엄마고요. 율곡 이이가 아들이죠. 그리고 화폐의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이 인물들이 모두 조선시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학자, 그 다음에 왕, 그죠? 이거는 여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인물은 대동여지도 누구? 김정호입니다. 백두산을 17번 올랐다고 직접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지도를 작성한 사람이에요. 지도하면 김정호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퇴계 이황은 자신의 학문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네, 맞습니다. 해원 신윤복은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린 풍속화로 유명하다. 풍속화로 유명한 사람은 단원 김홍도입니다. 신윤복도 화가예요. 네. 율곡 이이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율곡 이이는 일본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주장하였다. 이것을 신만 양병설이라고 합니다. 헌안설월은 허균의 누이로 그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누이고요. 누나. 자기 이름으로 시를 쓰고 이를 세상에 알린 당찬 여성이었다. 조선이라는 사회가 여성의 그런 그런 게 좀 지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다음 중 한국의 지폐 속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00원권 지폐에는 누가 있나요? 이황이 있고요. 5만원권 지폐에는 신사임당이 있죠. 세종대왕은 만원, 이이는 5,000원. 세종대왕은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가 아니라 왕입니다. 신사임당은 지폐 속 인물 중 유일한 여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5만원권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지폐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43과 한국의 인물사 두 번째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에 맞서 바다를 지킨 인물, 우리가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 그죠? 거북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임진왜란, 일본, 거북선 이렇게 나오면 이순신. 광개토대왕은 누군가요? 네, 고구려의 그죠? 가장 유명한 왕이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입니다. 유관순 3.1절, 그죠? 3.1 독립운동을 이끈 사람. 반기문 누굴까요? 반기문. 네, 한국 최초의 UN 사무총장입니다. 살아있는 인물이에요, 반기문은.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임진왜란 하면 누구요? 이순신. 가장 넓은 땅 이렇게 하면 광개토대왕. 유관순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의 훌륭한 장군 이순신. 김구는 독립운동가죠. 아까 상해 임시정부, 그죠?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주석이고요.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43과 한국의 인물사까지 여러분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마지막 44과부터 50과까지의 지리 부분을 여러분은 배우시겠습니다.